이번 시간에는 동작 도전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손 짚고 옆돌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구르기 배웠죠? 손을 짚고 앞구르기, 뒤구르기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손을 짚고 옆으로 돌아가는 손 짚고 옆돌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손 짚고 옆돌기인데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한 번에 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못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하나씩 차근차근 끊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요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짚고 옆돌기 하는 것은 내 몸을 커다란 바퀴처럼 만드는 거예요. 바퀴처럼 만들어서 원을 만들어서 이 원을 이용해서 두 팔과 두 다리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굴러가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다 보니까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몸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이쪽으로 굴러간다고 치면 제일 먼저 닿아야 되는 게 오른발, 오른손, 왼손, 왼발손으로 닿아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굴러간다고 하면 왼발, 왼손, 오른손, 오른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닿기 전에 거꾸로 섰을 경우에 지금은 두 다리로 서 있지만 옆으로 갔을 때는 두 팔과 다리 이쪽으로 갔을 때도 팔과 다리가 같이 돼 있지만 거꾸로 완전히 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는 두 팔로만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구르기에서는 물구나무 서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동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하나씩 천천히 배워보고 어떻게 하면 물구나무도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옆돌기를 잘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돌기 처음에 그냥 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매트리스 위에서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편한 매트리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불 같은 것들을 깔아 놓아야만 되는데요. 무턱대고 처음에 여러분이 거꾸로 이렇게 돈다고 하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두 손을 이용해서 두 발뛰기를 할 텐데 여러분 집이나 교실에 의자 또는 책상 강당 같은 경우에 뜀틀이 있는데요. 자, 이제 선생님이 책상과 의자 그리고 뜀틀 상판을 이용해서 세 개의 물건을 놨습니다. 높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죠.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옆구르기를 하는 기본 동작을 볼 텐데 옆구르기를 하려면 이런 순서대로 이제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연습하는 1단계 활동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과 반대 모드, 거울 모드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이게 오른손이 되고 이게 왼손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오른손일 거고 이게 왼손일 거기 때문에 선생님 실제로는 이게 오른손이고 이게 왼손이지만 거꾸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잡을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른손, 왼손을 순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자, 오른손, 왼손. 우리가 굴러가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굴러가려고 하면 오른손, 왼손, 양발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점프. 다시 볼게요. 오른손, 왼손, 양발 점프. 오른손, 왼손, 점프. 점프해서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오른손, 왼손, 점프. 자, 잘 되면 높이를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점프. 오른손, 왼손, 점프. 오른손, 왼손, 점프. 자, 좀 더 단을 낮춰보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점프. 오른손, 왼손, 점프. 오른손, 왼손, 점프. 자, 이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단이 없는 상태로 낮게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왜 높은 거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내려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한참 걸릴수록 여러분이 무서울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금방 손을 잡을 수 있는 높이부터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잡아가고 느낌을 잡아가고 감각을 길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자, 어느 손부터 닿아야 되죠? 네. 오른손, 왼손, 점프. 오른손, 왼손, 점프. 오른손, 왼손, 점프. 자, 이게 기본적인 1단계 방법입니다. 익숙해졌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양발 모아뛰기가 익숙해졌다면 한발 모아뛰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굴러가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굴러갈 걸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 이 오른발, 쌤한테는 왼발이지만
오른발이 먼저 나가고 오른발, 오른손, 왼손, 왼발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발, 그러니까 짚으려고 하는 발, 우리가 지금 오른손을 먼저 잡는 연습을 했으니까 오른발이 먼저 앞으로 나갈 거예요. 한 발, 오른발, 오른발, 그 다음 오른손, 그 다음 왼손 넘어가서 왼발로 잡지. 다시 갑니다. 오른발, 오른손, 왼손, 왼발. 다시 가볼게요. 오른발, 오른손, 왼손, 왼발. 이거를 조금 빠르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팔이 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팔이 구부러지면 힘을 실을 수가 없거든요. 물구나무 서기는 결국에 자기의 체중을 순간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될 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의 부상의 위험도 있고 아예 그 동작이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기는 적어도 자기 체중을 버틸 수 있어야 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른발, 오른손, 자, 왼발로 요거를 잘 되는지, 자, 어느 정도 모양이 좀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 볼 때,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네, 이 발 순서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발로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되면 다리를 조금 더 높게 차 올려 볼게요. 떨어지는 게 반드시 한 발로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른발, 오른손, 왼손. 아이고, 팔이 안 펴졌네요, 선생님도. 자, 이렇게 연습은 됐지만 무언가 정확한 동작이 안 나오죠. 어떤 쭉 펴진다는 그런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물구나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손 잡는 감, 이거는 말 그대로 옆구르기를 필요한 손 짚는 그런 감각을 기르는 훈련이기 때문에 요게 좀 잘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물구나무 서는 연습을 해야만 옆돌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대충 옆돌기 비슷한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없다고 치면 방금 여러분이 한 걸로 이런 형태로 아마 나올 겁니다. 비슷하게 모양은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좋은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물구나무 서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 방법 선생님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방금 전에 배웠듯이 손 짚고 두 발로 넘어가는 방법, 두 발로 넘어가는 방법이 익숙해지고 한 발로 넘어가는 연습이 좀 되었다면, 손 짚고 옆돌기가 이런 리듬감으로 하는구나, 이런 형태구나라는 것은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해는 되었지만 좀 자세가 조금 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숙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물구나무 서는 형태, 그러니까 발을 차 올리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찰 수 있는 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차 올리는 게 자기 팔 힘을 버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령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령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령이라는 것이 혼자서 물구나무 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구나무 설 때 우리가 보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구나무 서기를 하다가 이렇게 앞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잡아주게 되면 나의 뭐라고 할까요? 발꿈치에 잡는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옆에서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둘 다 잡아주지 못하면 한쪽 다리만 잡게 되면 내 중심이 무너져서 오히려 내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기보다는 벽 같은 고정되어 있는 곳에 내가 물구나무 서기를 혼자 연습해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 연습하더라도 어떤 정도 요령이 있어야지 여러분 될 거 아니에요? 그 요령을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1단계는 네 발처럼 기어 놓는 형태입니다. 자, 팔은 어깨 너비만큼 벌린 상태에서 손은 잘 펴주고요. 중심이 앞으로 놔야 되죠? 이때 중요한 거 팔이 수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팔이 앞으로 가 있거나 지나가 버리게 되면 당연히 무게중심을 잡을 수 없게 되겠죠? 팔이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형태로 된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가 주된 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 발을 쭉 차 올리는 겁니다. 발을 반듯하게 발이 펴질 수 있도록 차 올리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자,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이게 먼저 되어야 되고
고개는 들어서 자기 앞쪽에, 삼각형 쪽에 시선을 놓으면 됩니다. 자, 이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1단계. 자, 이게 되면, 자, 방금 전에 자기 무릎을 놨던 곳 있죠? 차 올렸던 발 말고 반대쪽 발을, 거기 발 앞꿈치를 놓습니다. 그 상태 똑같이 발을 차 올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까보다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높게 차 올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구부리고 있는 이 반대쪽 발이 같이 떠주려고 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이 느낌. 자, 이 느낌. 조금 더 높게 차 올리고, 조금 더 높게 차 올리려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넘어갈 정도는 아닌데, 몸이 펴진다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모르기 때문에 카메라로 촬영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잡아내면, 아하, 내가 어느 정도 맞구나. 몸이 이렇게 수직으로 거의 펴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벽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혼자 물구나무 서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